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이 하나오션을 팔아버리고서 이제 바닥에서 1조 8천억 정도 쓸어 담은 최바닥 주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식일지 4월 달부터 급반등할 만한 종목은 무엇이 될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야겠죠. 현재 뉴욕 증시 자체 시장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매가리가 없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어제는 또 잘 올랐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에서도 울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결국에 빠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냥 오를 듯 말 듯 이렇게 현재 약간 관망하는 느낌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 많이 하락했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외적으로는 크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지수, S&P를 체크해 봤을 때는 크게 밀리는 업종들은 없었다. 자, 그럼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때문이에요? 이 관세 압박에 따른 피로감이 지속된다는 거겠죠. 알다시피 이제 분명히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차량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변수로 제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요, 어제랑은 또 좀 다른 모습은 그냥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좀 끝냈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캐나다라든지 유럽양, EU라든지 캐나다, 너희가 이제 우리에게 또 뭘 한다라고 하면은 더 큰 과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사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과세에 대한 이 전쟁 리스크가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하방 압력은 가해지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나와줄 PC 관련돼 있는 지표겠죠. 그래서 이 PC 등 실물 지표 둔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볼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장이 안 열리고 월요일부터겠죠.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탄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조정을 줄지는 오늘 저녁에 이 PC 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PC 지표만 가지고서도 현재 관세라든지 다양한 이런 인플레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주냐가 사실 지금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PC에 대한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걸 기대할 수 있나 싶은 게, 이전 대비해서 이미 예측부터가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빠질 거다라고 전망하지 않아 이미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미 높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싸리 예상치 낮게 잡고 있다가 예상치 상회했다라고 해서 증시 때려 맞는 것보다는 이전 대비해서 오히려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하회했다라는 이슈로서 증시 상방 탄력 잡아주는 게 오히려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PC에 대한 발표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유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런 분위기와 함께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시에 같이 때려맞고 있죠. 사실 미국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한 2%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2650포인트의 강한 저항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이거 너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한 달 정도는 더 길 수도 있어요. 제가 차트론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메리트 있는 차트는 뭐가 된다, 이런 삼각수렴 때 완성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오늘 2% 가까이 밀렸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2500포인트 터치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부담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오늘의 하락을 주도했던 건 일단 외국인이 되는데, 외국인
그러면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국과 다르게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관세 리스크냐, 어디서 관세 리스크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완벽히 관세 리스크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밀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바로 이제 공매도 재개 임박했죠. 이제 31일 당장 다음 주부터는요. 국내 증시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고요. 그럼 이 공매도 재개는 얼마? 2020년도 3월 이후기 때문에 지금 5년 만이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뭐 물론 말로는 이게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개인들에 있어서도 이 형평성이 자꾸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통일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개인이 공매도를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 재개 자체가 지금 증시에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뭐가 된다?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간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하나오션을 팔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강한 상승을 했던 게 뭡니까? 지금 관세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악재들을 가지고서 시장이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반사이익이라는 걸 가지고서 조선업만큼은 하락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 3사가 지금 최대 실적, 최대 매출 이런 것들 수주를 이제 잇따라서 성공할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의 이슈들이 많이 나와줬어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제 미국 이제 군사력이죠. 그래서 이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 사업 재건을 본격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들의 또 호황기가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트럼프가 미는 정책 중에 하나가 LNG 선박이겠죠. 그러면서 LNG 선에 따른 이런 이 천연가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이익으로서 또 조선 3사들이 지속적인 관세와는 다르게 오히려 뭐한다? 다른 이 업종들은 관세 전쟁에 따른 리스크 타격을 입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조선업과 LNG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간 다른 업종들이 죽을 때 유일하게 올라갔던 게 뭐다? 올라갔던 게 조선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뭐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순위로 갖다 던질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조선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사실상의 과거에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무너질 거다라고 하면서 저번 달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오션이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8만 원이 정말 강한 저항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도 얘기했던 게 이게 뭐 하나오션이 나빠서요. 하나오션이 뭐 악재가 있어서요가 아니라 이 8만 원이라는 건 지금 단기간에 끌어올려 놓은 것 치고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8만 원 아래로는 8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래서 강조를 했던 거고 현재는 일단 6만 원대를 지키는지 봐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뭐하고 있다? 외국인은 하나오션을 1조를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미만 러브콜을 하면서 이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아 제낄 때 주워 담는 게 개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을 수도 있겠죠. 왜?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 주식이 없는 걸 말 그대로 빌려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개인한테 다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개인이 공매도를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미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6만 원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등점을 잡을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오션을 뭐하고 있다? 이 외국인이 1조 가까이 팔고 있음에도 3월 한 달간 주워 담는 종목,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앞으로 공매도 재개와 함께 올라갈 만한 상승 탄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고점에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많이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많이 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커버링을 하기 위한 또 이 상환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 저가 매수의 또 이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3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주워 담은 게 뭔가 봤더니 3월 1일부터 3월 28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주워 담은 건 뭐다? 전기전자라는 거예요. 전기전자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거의 반도체 업종들이 제일 많다 보는 게 좋고, 삼성전자가 전체 전기전자의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 실질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3월 한 달간 뭐 하고 있다? 전기전자를 매수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를 얼마를 샀는지 봤더니 삼성전자를 얼마를 샀어요? 1조 7천억, 약 1조 8천억이 아니라 1조 7천억 정도 지금 매수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과거에 봤던 거 알죠? 이런 박스권을 매집해놓고 이 끌어올리는 게 누가 됐다? 이 박스권 돌파, 상승을 주도한 게 외국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럼 말 그대로 그만큼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6만원대, 5만 8천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지금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또 의미 있는 게 뭐 이번 달에 뭐 집중적인 매수를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다? 7개월 연속 팔던 외국인이 주워 담았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최근 이제 오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1조 7, 8천억을 얘기한 거지, 그간 3월 22일 기준으로는 얼마? 2조 원이 넘어가는 자금을 폭풍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예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호황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반도체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매도 재개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순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월부터는 지금 시장에서 뭐를 기대하기 시작하느냐?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오션을 팔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주워 담고 있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왜 주워 담을까 봤더니 뭐 반도체에 대한 호황기 이런 것들도 맞아요. 어제 좀 살아난다도 맞고, 공매도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 유입도 맞다. 이것도 맞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뭐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해가지고 메모리가 빠른 속도로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모바일 디램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디램이 현물 거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따른 역시나 실적 증가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4월 넘어가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뭐다? 이미 파운드리 부분의 낮은 가동률로 인한 적자 지속과 낸드 플래시 재고 조정 및 감사에 따른 적자 전환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된 거를 되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해가지고 1분기에 내다 뭐 있어요? 다들 팔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돼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해서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나오면 모두가 알던 사실이고,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 위에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매도가 재개가 됨에 따른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더 가파라질 거다 라는 이런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게 기대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제 삼성전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0년 만에 이제 시진핑을 만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첨단 신사업에 투자 협력 논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 뭐 하기 시작해요? 시진핑을 만나면서 AI, 그러니까 최근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차 등 분야에 대한 중국의 첨단 기술력,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이 챗GPT 관련해서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중국이 말도 안 되는 딥시크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도 뭐다? 첨단 기술력에 따른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창출되는 새로운 사업기를 놓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하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시진핑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10년 만에 만났으면 긍정적인 아무래도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추가적인 매출 관련되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뭘 하기 시작하느냐? 출장 일지를 뜯어봤더니 뭐 샤오미 전기차, 중국
중국 발전 포럼, BID,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뭐 이렇게 좀 방문했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대충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재용 회장이 지금 바라보는 거는 이 전기차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반보다는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 똑같은 차량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이 수배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런 차량 시장을 공략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차량과 로봇.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BID라든지 샤오미 같은 경우도 차량이랑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매출을 또 새로운 매출처를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주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국발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다.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과거부터 함께 했던 애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셔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또 함께 갈 만한 기업이 코아시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보다시피 과거부터 이제 지금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차량용 쪽으로 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00조 차량용 반도체 정조준한다라고 하면서 공식 파트너사로서 코아시아가 그 당시에 이슈받기도 했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삼성전자 차세대 AGI 반도체 개발 착수한다라고 하면서 또 코아시아가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에도 이제 코아시아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삼성전자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는 기업이 코아시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코아시아의 재무제표를 까보면요 좀 여러분들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영업이익이 쓰레기입니다. 지금 완전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5년 작년까지 해서 5년 적자기 때문에 사실 이건 상장 폐지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일단은 이번 연도 감사보고서가 나왔죠. 이번 연도 감사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 왜?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채를 본다 하더라도 자산 대비해서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뭐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 기업적으로 부채가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다. 100에서 200%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해준다, 양호해준다 그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서 100 아래로는 진짜 없다고 보통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부채 비율이 100에서 200% 정도는 괜찮다. 특히나 유보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657%로 굉장히 유보율도 괜찮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반기 보고서에서 갑자기 거절될 이유도 없는 게 코아시아의 자본 잠식률을 본다라고 하면요. 자본 잠식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고요. 유보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고 부채는 없다. 자본 잠식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인 게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어쨌든 뭐가 됐다. 올해 감사 보고서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코아시아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된다라고 하면 실적 같은 거나 재무제표는 뭐 스스로가 좀 더 파보셔도 괜찮고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고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요 3,000원에서 1만원이 크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3,00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 만원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박스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아시아를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가격 전략도 2,800에서 3,200원. 목표 가격은 6,000에서 9,800원. 만원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 2,500원으로 잡으면요. 손절은 굉장히 짧게, 목표는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코아시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